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정원창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OBS 라디오는 99.9, 수요일은 금쪽 같은 내 통장 999. 저는 순도 99.9 골드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직접 또 상담해 주신 네네. 사례들로 이야기를 풀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례는 결혼을 앞둔 분의 보험료 고민을 준비했는데요. 결혼 전에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잘 조정해드린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인생에 있어서 보험 점검이 꼭 필요한 시기들이 있는데 네. 이 결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참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렸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연자분은 30대 중반 남성으로서 곧 결혼을 앞두고 계신 동기분의 사연인데요. 어머님이 사연자분 앞으로 가입시켜준 보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곧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보험을 사연자분 본인이 내라고 이렇게 주셨나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내야 할 보험료가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까지 해서 한 달에 무려 36만 원이나 되는데 일단 결혼도 해야 하니까 네. 부담도 되고 보장이 어떤지 아예 몰라서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해주신 사례입니다. 아유, 그동안 어머님도 아드님 보험료 내느라 좀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일단 젊은 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내가 내게 돼서 이런 상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20대 분들이 사실 뭐 보험에 뭐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보통 20대 분들은 본인이 보험 가입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미리 가입시켜준 보험을 물려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30대가 돼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부모님이 준비해준 보험을 물려받게 됐을 때의 문제가 일단은 보험에 대한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본인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부담돼서 오랫동안 잘 유지하던 보험도 해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네. 특히 20, 30대 사회 초년생의 경우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보험료적인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사연자분도 무려 36만 원에 내는 보험료 때문에 상담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부모님으로부터 보험을 조금 이렇게 가져온 분들은 네. 한번 정말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걸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 구성이 돼 있는지 그걸 공부하는 측면에서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설명을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거기에 뭐 네. 부담도 좀 줄이면은 맞아요. 더 좋고요. 좋은 거죠. 네. 일단 지금 부담은 됩니다. 36만 원. 네네. 일단 보험료에 대한 가이드를 혹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내 소득의 10%를 넘지 않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중간 연령대인 40대 남성분 기준으로는 한 20만 원 중반 정도쯤,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쯤이면 네. 충분히 보험료로서는 알차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보다 나이가 적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보험료는 더 내려갈 것이며 그보다 나이가 좀 더 많다라고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보험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내 보험료에 대한 가이드는 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자, 일단 이런 일반적인 기준을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일반적인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인 것이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또 그 보험 구성을 가져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사연자분의 보험이 어머님께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보장 내역이 어떤 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보험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나요? 우선 종신보험이 2개가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어머님들은 자녀들의 종신보험을 왜 이렇게 들어주신 거예요? 네, 사실은 어릴 때 가입을 못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망보장이 들어가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네. 15세 이상 돼야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이러한 상품을 좀 가입을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우선 사망보장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 네. 이 부분을 1번 1순위로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2개의 종신보험 중에 한 개는 CI 종신보험이었고요. 하나는 종신보험 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이 같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종신보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보험금을 뭐 주로 보장을 받고 있다라고 하니 보험료가 당연히 좀 비쌀 수밖에 없어서 이 두 가지의 상품의 보험료는 한 달에 33만 원, 그리고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 3만 원 해서 총 36만 원의 보험료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일단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사망 보장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일단 근데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오히려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종신보험과 CI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보장 내역들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고요. 두 가지 상품의 사망보험금은 합쳐서 1억 정도 되기는 하지만 이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놔둔다면 나머지 보장들이 너무 없거나 혹은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유지 중인 이 보험들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추가로 오히려 보험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네. 지금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누는 초기긴 한데 지금 짧게라도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게 보험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이제는 네.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는 필요 없었어도 이제는 사망보험이 필요하니까 계속 그냥 비싸더라도 종신보험 갖고 가야겠다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맞는 거를 사망보장에 맞는 거를 따로 가입하고 부족한 정말 뭐 건강보험들이 있다면은 그거에 맞는 보험을 찾아서 그것만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보장을 넓게 네. 갖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어요.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그렇죠. 저희가 네. 2부에서 이제 이 사례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직접 상담해 준 사례를 더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1부에서 이제 오늘은 정원창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먼저 들어본 게 결혼을 앞둔 30대 사연자의 사례였어요. 부모님께 보험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도 부담이 되고 본인의 보험에 어떤 것들이 구성이 돼 있는지 좀 점검을 요청을 하셨는데 일단 처음에 분석을 해주신 게 그 종신보험이 두 개가 가입돼 있다. 한 가지는 CI 종신이었고 한 가지는 실손 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이었다. 이걸 짚어주셨는데 제가 여쭤본 게 사망보험금이 이제는 필요하니까 계속 유지하면 되겠네요 였는데 그것도 또 아니었던 거죠. 우선 사망보험금도 올바르게 좀 더 네. 가성비 있게 준비를 좀 해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해지가 아니라 네.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실손보험을 계속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입돼 있었던 CI보험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도 있지만 특약들이 다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네. 나중에는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기 때문에 CI보험은 아쉽지만 해지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 역시 본인이 가입한 거지만 3만 원이나 되는데 지금 교통 관련된 법이나 보장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변경이 돼서 좀 한도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저렴하게 다시 리모델링을 좀 준비를 해드린 거죠. 네, 본인이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도 몇 년 전에 가입하셨던 건가 봐요. 네, 네. 이 부분도 한 5년 정도쯤 됐는데 아, 그때 가입한 부분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운전자 보험이 훨씬 더 한도도 높고 보장 네. 내용도 좀 넓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험료도 좀 줄이면서 새롭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도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라라는 말씀 저희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결국 지금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보험이 사연자 분께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종신보험도 하나는 좀 조정하면서 유지하고 하나는 과감하게 네네. 해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가가 됐을까요? 우선 뭐 곧 결혼을 하는 가장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보험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종신보험이 아니라 기간을 딱 정해놓은 정기보험으로 좀 더 저렴하면서 사망보험금을 2억까지 준비를 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암 진단비도 5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3천만 원,
그에 따른 치료비 2천만 원을 준비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여기에 운전자와 수술비, 일상배상 책임 등 각각 필요한 부분들을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렸을 때 보험료는 오히려 24만 원으로 그전보다는 매달 12만 원의 보험료를 좀 절감할 수 있었고요. 네. 단순히 보험료만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을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암, 뇌, 심장 쪽 그리고 수술비까지 거기에 운전자 보험까지 업그레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종신보험이 2건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조정을 하면서 또 보험료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왜 정기보험으로 준비하라고 하는지는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90세가 됐던 100세가 됐던 결국은 사망했을 때 무조건 나오는 그러한 보장을 받기 위한 특약들이에요. 110세 죽으면 110세나 그 그럼요.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종신, 내 몸이 네. 끝났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률로 치면은 100%입니다. 네. 그러니 당연히 그것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는 높겠죠. 네. 하지만 정기보험은 내가 딱 필요한 시기, 예를 들어서 은퇴 전까지, 그 후에는 사실상 사망보장보다는 연금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 시간까지의 딱 정해진 기간만 내가 사망보장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가성비 있게 필요한 시기에 저렴하게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분리를 해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10세 때 자녀에게 내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정말 젊었을 때 많은 네네.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정말 자녀들이 어릴 때 꼭 필요할 때 사망보험금을 정말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게 맞다. 오히려 높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운전자 보험의 일상배상 책임까지도 포함을 했는데 24 정도면 사연자분도 충분히 이제 노력하면 유지 감당이 가능해 보이실 또 하고 네. 예비 신부도 신랑의 이 보험을 보면서 더 든든하고 안정적인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전에는 네. 보장받지 못했던 뭐 암에 대한 네. 좀 진단비도 좀 올라갔고 특히 뇌랑 심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네. 그전에는 보험료를 비싸게 내고 있어도 보장을 못 받는 부분들을 채워드렸기 때문에 훨씬 더 든든한 보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혹시라도 우리 동키분들 아니면 동키분들의 자녀도 이런 인생에 있어서 어떤 딱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시점에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시점이라면 꼭 한 번쯤은 보험을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번에는 또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또 다른 사연을 살펴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 남성이고요. 제 보험 얘기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 그리고 이제 장인 장모님 보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상담을 좀 드렸고요. 예. 며칠 전에 부모님이 전화 통화로 이제 보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뭔 전화냐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유 자식들한테 이제 걱정 안 끼쳐야 된다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제 보험 가입해 놓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쪽에서 전화가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모님이 보험료 낼 형편이 좀 아니시거든요. 거기다가 그쪽에서 상품 설명하는데 그걸 다 이해하실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전화로 이제 이참에 제대로 부모님 보험들을 점검받고자 준비를 좀 해서 신청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저희 부모님들 나이가 한 60대시니까 준비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을 드려봅니다. 예.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자분은 60대이신 장인 장모님과 또 본인 어머님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요청하셨네요. 네. 이 60대시니까 뭔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보험 점검을 받을 시기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내가 마지막으로 점검을 받고 싶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조정을 좀 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고 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사연자분께 칭찬드리고 싶은 게 사실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장모님 그리고 장인어른까지 다 챙기시면서 네. 본인보다 오히려 뭐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본인의 어머님까지도 좀 보험 점검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신청하신 거를 굉장히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장인 장모님 보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장인 어른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보험이 총 7개에 보험료는 무려 43만 원을 내고 계셨습니다. 이 중 3개 빼고 나머지는 모두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암,뇌, 심장 쪽 실비, 운전자 상해 관련된 보 모두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역시 7개의 보험에 보험료는 28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요. 장모님 역시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갱신형으로 장인 어른과 유사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료 자체도 높고 막 갱신형인데 평생을 이렇게 내오셨다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도 또 내셔야 네,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갱신형 보험이 왜 이렇게 많으셨을까요? 네. 장인 어른은 7개 중에 4개, 장모님은 2개가 전화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갱신형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전화로 가입한다고 해서 모두 갱신형 보험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비싼 상품보다는 저렴해서 소비자분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좀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 비갱신형보다는 갱신형 상품이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가입한 상품들이라서 갱신형 상품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단 전화로 하면 뭔가 말뿐이니까 이게 말이 쉬워야지 들어오고 일단 초기 보험료가 작아야지만 그렇죠. 진입장벽이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부 두 분 모두 장인 장모님 모두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릴 수가 있었나요? 그러면 너무 좋았겠지만 네.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장모님의 경우는 비갱신하고 갱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갱신형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보험료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능했는데요. 네네. 다만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갱신과 비갱신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위험률이 좀 높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있었던 건데요. 네. 만약 비갱신형으로 할 경우에 90세 만기로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갱신으로 준비를 하지만 갱신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20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네네. 보험료와 보장 내용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신기하네요. 네,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오히려 20년형 갱신형이면은 정말 어느 정도 나이가 연세가 됐을 때까지만 그러니까 갱신 없이 그렇죠. 보장을 받고 거기까지만 보장을 받고 끝내는 방법도 그렇죠. 충분히 갱신형을 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20년 갱신형으로 선택을 한다면 그 전제하에요. 그래서 참 갱신 비갱신 전환도 연세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장모님부터 말씀드리자면 갱신형을 전부 비갱신형으로 그것도 100세 만기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갱신형인 보험과 비효율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4개의 보험을 정리를 하고 기존 3개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비갱신형 상품 2가지로 보장을 좀 넓혀드렸는데요. 암부터 뇌, 심장 쪽까지 전체 보장 범위 넓게 준비가 가능하면서도 100세 만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보험료는 기존 28만 원이었던 것을 25만 원으로 3만 원, 즉 소폭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었지만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납입하는 총량은 훨씬 적어졌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100세 만기 갱신이 없는 만기로 좀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 쪽 특히 요즘은 혈관에 관련된 질병 발병률이 굉장히 좀 너무 높거든요. 높죠. 네. 근데 그 전에는 보장을 제대로 못 받았던 그러한 부분들까지 네. 치료비와 함께 준비를 다시 도와드렸습니다. 자, 장모님은 너무너무 잘 전환이 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좀 비갱신형으로 바꿀 때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우려가 있었던 장인 어른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인 어른의 경우는 비갱신형으로 바꾸되 90세 만기와 100세 만기를 나눠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혈관 쪽의 경우는 100세 만기로 해도 보험료 차이가 그 전보다는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혈관 쪽에 관련된 보장에 대한 보험은 100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다만 암의 경우에는 보험료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암 발병에 대한 확률을 좀 보더라도 90세 만기로 암특약만큼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다시 해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43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38만 원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보험료 오를 걱정 없이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좀 변경을 좀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도 비갱신형으로 바꾸면 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혈관 쪽 같은 경우에는 100세 만기, 90세 만기 이런 걸 다 비교를 해서 지금 선택을 그렇죠.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0세 만기로 해도 보험료 상승이 크지 않아서 100세 만기로 했고 암의 경우에는 100세로 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일단 90세 만기로 변경을 해서 비갱신형으로 모두 다 변경을 해주셨네요. 네. 사실 암이라든지 건강보험 90세 만기 설정하는 분들 여전히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 이유는 네. 80세 이후에 뭐 발병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요. 네. 아버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험료가 좀 부담되고 기존 게 네. 갱신형이기 때문에 네네. 암을 보장받는 이 보험 역시도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가면은 그쵸. 만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납입을 못 맞아요, 하실 수가 맞아요. 있으면 오히려 보험을 해지를 해야 되는 네.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이에 음. 적정 수준 유지할 수 있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해드린 거죠. 맞아요. 진짜 보험료 납입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병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걱정까지도 줄여주신 것 같고 자 일단 남으신 분 어머님 보험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장모님과 비슷하게 됐을까요? 사실 사연자 어머님은 병력이 좀 있으셨어요. 바로 네. 협심증 진단을 대략 한 6년 전에 좀 받으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모님과 아예 똑같이는 보장을 가져갈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기존 보험도 유지할 부분들은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조정을 좀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협심증 진단 받으신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만 조정을 해드려도 일단 꾸준히 뭐 지금 현재 치료를 위해서 약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준비한 보험 역시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는 32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 보험료는 10,000원 줄었어요. 31만 원으로 보험료를 좀 다시 조정을 해드렸지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됐을 때 올라가는 보험료에 대한 걱정 없이 그리고 채워진 다시 새로운 보험은 보장 범위 역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보험 소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갱신형은 갱신형 보험에 비해서 월 보험료도 이제 뭐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납입 기간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60대이시기 네. 때문에 계속 갱신이 된다 그러면은 70대, 80대에도 보험료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100세까지 계속 정말 100세까지 사시면 그렇죠. 100세까지 내야 되는데 네네. 비갱신형은 딱 정해진 납입 기간까지만 납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총량, 총액을 따졌을 때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지금 한 달에 10,000원 차이지만 총액 자체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자, 오늘은 사연자분이 정말 효자시네요. 장모님, 장인어른, 사연자분의 어머님까지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되는 보험 점검이기 때문에 아마 정원창 전문가에게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나중에 연세가 더 많이 들어도 보험료 부담이 많이 없도록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원창 전문가와 함께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